서울 양평고속도로 논쟁이 일주일 내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짚어보면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권 쪽에서 역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평고속도로 기존안 인근에 유영민 전 비서실장 그리고 정동균 민주당 소속이죠. 전 양평군수의 땅이 이 근처에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원래 고속도로 기존안을 주장을 하면서 어떤 이권을 좀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주장인가요? 저거는 이제 저는 뭐 정동균 군수 땅이든 유영민 실장 땅이든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안 된다 봐요. 저게 분기점이라고 땅값 오르는 게 아닙니다. 네. 분기점이라서 저는요 이번 사건은요 결국에 1%의 진실에 99%의 가짜를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괴담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1%의 진실이 뭐냐? 1%의 진실은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안이 변경됐다는 거.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변경된 분기점 끝에 김건희에서 땅이 500m 있다는 거. 요 두 개가 1%의 진실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99% 가짜뉴스 괴담에 불과하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 일가한테 특혜를 주려면 그 강상면에다가 IC를 만들어주지 왜 분기점을 만들어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민주당에서는 그 중부 내륙의 남양평을 통해서 위로 올라서 오면 서울 접근성이 빨라진다. 서울에 5분 빨리 오면 땅값이 오릅니까? 그것도 이게 말도 안 되고 또 이게 어떤 민주당 패널은 일단 분기점 만들고 몇십 년 뒤에 또 IC 만들어주면 또 특혜 아니냐. 그건 몇십 년 뒤에 만들지 안 만들지도 모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해법은 뭐냐? 저는요. 이거는 이게 어느 땅이든지 지워야 됩니다. 김건희 일가 땅이든 김부겸 총리의 땅이든 정동균 군수의 땅이든 양평의 유력자들 땅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누구 땅인지는 잊어버리고 진짜 전문가들 모으고 양평 주민들 참여식에서 최적의 노선이 어디냐? 환경 문제나 경제성 문제, 그다음에 교통 분산 최적의 노선을 전문가와 양평 국민이 합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어느 땅이 어디 있는지 이거 전혀 앞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여권에서는 또 이 노선이 변경된 시점이 이번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오히려 야당 유력 인사들의 땅이 원안 근처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노선 변경안 자체가 뭐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결국에는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변경안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절차적인 과정들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누군가가 이 부분을 결정했을 것이고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승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 사이에서 특혜나 의혹 또는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정말 국정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다 제출받고 그리고 필요한 증인들이 있다면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면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여권의 어떤 그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야당 쪽의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결정이었던 것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정조사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입니다.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백지화 논란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민주당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미 문정부에서 용역을 발주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던 그 용역회사의 의견에 따르면요. 원안대로 가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가자고 하는 게 고속도로인데 왜 가다가 꺾어서 L자로 갑니까? 이재명 대장동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이익을 업자들에게 갖다 주신 그 의혹의 몸통인 그런 분들이 무조건 이거를 국정농단이다 끌고 가면서 이런 온갖 괴담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질릴 만큼 질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거 이제는 안 통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칠판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구장차장님, 이거 좀 총선을 앞두고 몸집 부풀리기 아니냐 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뿐만 아니라 원희룡 장관은 이제 장관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희룡 장관은 1982년 대입 학력고사 이렇게 수석 입학한 이 전례가 있죠. 어떻게 보면 공부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왜 이것을 백지화시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저렇게 일타강사로 나서서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 강의를 듣고 더 많은 국민이 원희룡 장관 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라면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사실상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겠죠. 그 반대로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강사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라면 쉽사리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텐데요. 앞으로 좀 뒤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을지 아니면 이것이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큰데 그 이전에 어떻게 이 논란이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희룡 장관의 승부수가 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국회 국토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야 공방도 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공세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